옛날 옛적 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로틸드라는 귀엽고 호기심 많고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언제나 자연과 숲을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별이 매일 밤 숲속 깊은 곳에서 빛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어느 날 밤 클로틸드는 그 별빛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숲속이 위험하다며 그녀를 만류했지만 클로틸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모두 잠든 사이에 몰래 일어나 작은 램프 하나를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둡고 신비로운 나무 사이로 수많은 그림자가 춤을 추었죠. 클로틸드는 어둠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별을 보고 싶다는 소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길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숲의 냄새와 촉감을 느끼며 음악을 감상할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녀는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그녀를 이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과 잎사귀들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나아갔던 클로틸드는 마침내 숲속 작은 공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신비로운 빛이 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 서 있던 것은 사람 크기만한 영롱한 수정이었고 그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와 모든 것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클로틸드는 그 수정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틸드. 저는 이 숲의 수호자인 아델라입니다. 라고 수정이 말했습니다. 클로틸드는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델라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별을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델라는 미소 지으며 클로틸드에게 이 숲이 지니고 있는 미스터리와 고유한 생명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의 별빛은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고 이 숲이 항상 푸르고 풍요롭게 있도록 돕고 있지요. 너 또한 이 빛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고 숲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아델라가 클로틸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신비로운 숲의 별빛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아델라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클로틸드는 아델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델라는 클로틸드와의 만남을 기뻐하며 언제든지 숲에 다시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클로틸드는 마을로 돌아와 그 신비로운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클로틸드는 종종 숲속에 들러 아델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렇듯 클로틸드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며 그녀는 숲과 별빛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외딴 마을에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 숲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클레어는 모험 가방을 챙겨 조심스레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환영 인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숲속을 걷던 클레어는 갑자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은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어는 부엉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부엉이는 아주 지혜로워 보였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클레어.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올리버야. 너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 클레어는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얼른 길을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날개를 펴서 클레어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안내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클레어는 마법 같은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개울가에는 반딧불이가 춤을 추고 있었고 도토리로 가득 찬 나무 아래에는 작은 요정들이 즐겁게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어는 눈 덮인 산 중턱에서 하얀 사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슴은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클레어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슴은 클레어에게 숲의 중심에 있는 고대의 나무로 안내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법의 근원이었으며 클레어는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클레어는 숲과 마을 그리고 존재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사슴에게 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죠. 클레어는 그날부로 숲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신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클레어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숲의 생명체들은 서로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고 마법의 숲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녀가 경험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가슴속에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심이 가득한 아이로 마을 사람들이 꾸러기라고 부를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깊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신비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루이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혔고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루이는 한 손에는 나침반을 다른 손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장의 소리가 내려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루이는 그 소리를 따라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차츰 그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신비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다양한 빛깔로 반짝이고 꽃들은 루이에게 기분 좋은 향기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궁금증은 그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루이는 넓은 숲속 공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화려한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위로는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에서 루미나라는 숲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루미나는 조화로운 목소리로 루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아이가 내 숲을 찾아왔구나. 너의 호기심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이 숲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이 될 거란다. 루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루미나의 따뜻한 말에 안심했습니다. 루미나는 루이에게 숲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비의 날개로 달리는 기차, 나무 위의 별빛 도서관, 그리고 마법의 물방울이 소리내어 부르는 음악까지 그 모든 것이 루이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루이는 점점 이 숲이 가진 친근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즐거운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노을이 숲을 감싸게 되었을 때 루미나는 루이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숲에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다짐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모험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루이의 모험은 하나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고 루이의 이야기 덕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소년의 모험담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루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 중에서는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가장자리에서 살고 있던 어린 소년 피에르는 형과 함께 숲의 가장자리까지 나무를 자르러 갔습니다. 형인장은 조심성이 많았기에 항상 피에르가 장난을 치지 않도록 경고했지만 피에르는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형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피에르는 살금살금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은 숲 바닥에 반짝이는 조각을 만들어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숲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연의 경에 취해 잊고 있었던 형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에르는 숲 한가운데서 눈부신 백합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꽃 주위에는 알 수 없는 마법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것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그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숲을 지키는 백합공주였습니다. 백합공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에르에게 인사하며 이곳에 발을 디딘 인간에게는 항상 특별한 선물이 선사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피에르가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칭찬하며 그를 위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놀라움과 흥분 속의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피에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원했습니다. 이 역시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빌 차례가 되자 피에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바로 백합공주가 자유롭게 숲 밖으로 나가 마음껏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의 인내심에 감사하며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숲의 제약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백합공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에 많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에르 역시 공주의 도움이 되어 마을을 번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주가 마법의 힘을 잃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녀의 마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피에르는 백합공주의 도움과 우정을 얻음으로써 인생의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신비로운 숲과 백합공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그 숲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